안녕하세요. BMW 코오롱 모터스 유튜브 채널 사회를 맡은 김문범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BMW에서 최근 출시한 차량이죠. 바로 신형 3 시리즈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유튜브를 보게 되면 신형 3 시리즈에 대한 어떤 전문가분들의 많은 리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고객의 소리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리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듣는 신형 3 시리즈.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얼마 전 신형 3 시리즈를 출고하신 우리 이완근 고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으로 저희 지금 D 세그먼트 어떤 차량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좀 신형 3 시리즈를 되게 치열하게 알아보고 계신 저희 손경환 고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호섭 대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소개를 앞서서 사실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BMW 그룹을 지금 이 위치까지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전문가인 김호섭 대리님께서 신형 3 시리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BMW에서 3 시리즈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최초로 소형의 고급스럽고 이제 역동적인 주행 성능까지 갖추게 된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만들게 된 차량이었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고급 차량만 제작을 하던 BMW에서 작고 연비가 좋으면서 고급스러운 차량을 처음 출시하게 됩니다. 그 모델이 1975년 처음 등장한 1세대 3 시리즈 차량이고요. 이후 136만 대라는 굉장히 높은 판매를 올리면서 이후 2세대, 3세대 모델이 출시되면서 7 시리즈에 처음으로 적용됐던 제논 헤드라이트가 장착됐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4세대 3 시리즈 차량이 출시가 되는데 3 시리즈 역사상 가장 완성도가 높고 이제 훌륭한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4세대 3 시리즈 모델 때문에 BMW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5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크리스 뱅글의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7 시리즈와 5 시리즈 모델이 출시가 되고 오히려 외관이 조금 더 단정하고 기존의 모델들보다 사이즈가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세대 모델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많은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앞트임이라고 하는 이제 헤드라이트가 그릴로 연결되는 디자인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7세대 모델로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판매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총 1,550만 대라는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신형 3 시리즈의 라인업을 설명드리면 220D 디젤 엔진의 세 가지 라인, 320D 일반 모델, 320D 럭셔리, 320D M 스포츠 패키지가 있고 30i 엔진으로 330i 럭셔리 그리고 3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있습니다. 4세대 3 시리즈가 되게 좀 기억에 남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제가 이제 4세대 3 시리즈 출시가 1998년도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춘기였던 이제 중학생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차량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굉장히 비율도 좋고 이제 또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BMW에서 이제 역동성과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표방한 그런 차량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 제가 20살 시절에 가장 이제 갖고 싶었던 이제 차량이라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으로도 이제 그 3 시리즈 LCI 차량을 띄워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요? 아,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자동차 띄워놓기 쉽지 않은데 어지간히 차 좋아하지 않으면. 자, 이제 좀 고객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이제 3 시리즈를 지금 보고 계시고 구매하려고 지금 이제 타고 계시는데 3 시리즈를 좀 알아보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3 시리즈를 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는 지인분이 3 시리즈 F 바디 럭셔리 모델을 타고 계셨어요. 컴팩트한 운동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너를 돌 때 제가 느끼지 못했던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외제차라서 그런가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BMW 3 시리즈라서 그랬던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우리 손경환 고객님은 사실 3 시리즈 전에 M2 컴페티션을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 작년에 X3 신형을 구입을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패밀리카도 있는데 M2를 못 사는 거는 이제 애기들 그리고 아이들. 와이프도 자주 이제 타야 될 차를 고르다 보니까 이번 3 시리즈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제 예전에 5세대 292 M3도 좀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아, 네. 결혼하면서 많은 걸 포기했는데 한 번씩 달리고 싶을 때가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결정하셨네요. 자, 이제 이완근 고객님한테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전 모델 3 시리즈부터 지금 신형 3 시리즈까지 쭉 2세대를 걸쳐서 타고 계시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같은 시리즈의 모델을 연속해서 구매를 하신다는 게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솔직히 이제 사이즈가 큰 BMW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뭐 네. 5 시리즈라든지 이제 X 시리즈든지 예, 알아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3 시리즈가 가장 컴팩트한 운동 성능이 가장 제가 매력적으로 느꼈고요. 다른 차량도 시승을 해봤지만 풀체인지된 실내 모습들도 인테리어나 이런 그리고 바디 사이즈, 그다음 실내 사이즈 모든 부분에서 제가 뭐 굳이 뭐 그 돈을 안 주더라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좋은 옵션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3 시리즈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사실 모든 물건들이 좀 신모델이라든지 신형이 나왔을 때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전 모델 F30 3 시리즈를 타셨을 때와 지금 타셨을 때 신형을 타시고 계시는데 뭔가 좀 더 좋아진 게 딱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또 좋아진 점이라는 거는 일단 저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좀 더 세련되고 더 다이나믹하고 스포츠한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외형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사이즈가 이전 사이즈 F 바디보다 조금 더 넓어졌고, 예,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들도 좀 간편하게 위치하고, 좀 이렇게 손쉽게 프리미엄 패키지랑 네. 이노베이션 패키지 두 가지를 그렇게 추가했습니다. 넣으셨어요? 네. 송경호 고객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같이 좀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뭐 경쟁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오로지 M프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우 좋아요. 다른 걸 뭐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완전 비머시네, 그죠? 네. 아예 그냥 BMW만 보고 계신. 정말 혼자 달리기만 할 수 있는 차를 보고 있었던 거라서 이거 나중에 네. 3 시리즈 사셨다가 나중에 네. 다시 또 M으로 가실 것 같은. 이제 뭐 그때는 이제 X3를 이제 달리기 차로 바꾸는 생각을 해야죠. 이제 패밀리카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비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머라는 게 이제 많은 BMW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BMW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칭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뭐 너무 이렇게 비머스러운 답변을 해주셔서 혹시 이렇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X3 이전에 아우디 A4를 타고 있었고 네. 제 남동생이 5세대 320D를 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델을 자주 탔었고 또 지인 중에 마침 또 같은 라인의 C200을 타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세 개를 계속 돌아가면서 타다 보니까 좀 BMW가 달랐어요. 좀 달릴 때. 달릴 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달리는 걸 좋아해서 맞아요. 확실히 달려보고 감아보고 하면 감아보고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BMW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292 M3를 제가 조금 소유할 일이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굳히기가 들어갔죠. 이제. M 달리는 네. 차로 이제 M으로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 네. 이렇게 비머의 길로 들어서 네. 좀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면 좀 아까 이완근 고객님께서는 지금 차량을 출고하시기 전에 구매하시기 전에 이제 5 시리즈라든지 뭐 다른 엑스레인지 쪽 차량들도 좀 눈여겨 보셨다고 하셨는데 3으로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5 시리즈랑 X 시리즈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기존에 3 시리즈를 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다른 분위기의 차도 타보고 싶었고 좀 더 다른 느낌을 받고 싶어서 네. 예, 일단 BMW는 살용을 했지만 네. 근데 3 시리즈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역동성과 운동 성능을 가장 중시하는 타입이라 퍼포먼스 쪽 예, 위주로. 운전하는 재미를 항상 느끼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3 시리즈에 대한 그 선택한
비중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옵션에 대한 것도 지금 기존 5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전혀 뭐 딸린다기보다 더 좋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뭐 단점이라고는 뭐 사이즈가 좀 작다 뿐이지 네. 훨씬 더 장점이 크고 그리고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3 시리즈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럼 좀 여기서 좀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고객분들께 차량을 직접 판매를 하고 계신데 분명히 이렇게 좀 망설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 그 이제 5 시리즈나 뭐 다른 저희 뭐 큰 BMW 차량을 구입을 뭐 못 하셔서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판매를 해봐도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시긴 하고 뭐 기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네. 이제 5 시리즈 예를 들어서 5 시리즈의 크기가 필요 없으신 좀 컴팩트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지금까지 판매해드렸던 고객님들을 보면 네. 의외로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요? 많게는 뭐 50대에서 60대 분들도 계시는데 어, 오히려 네. 큰 차를 타고 계시다가 네. 이제 차량이 이제 너무 불편하신 거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아. 그다음에 이제 어디 타고 다니기도 이제 가장 좀 크게 바꾸신 분은 S 클래스를 타고 계시다가 320i를 정말요? 법인 대표님 사모님도 계세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체급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성능, 운동 성능이라든지 민첩함, 뭐 편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이제는 좀 옵션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옵션들이 기존 이제 F303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옵션들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 옵션에 대해서 우리 김호섭 대리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는 모델이 320D 차량인데요. 기존 모델 대비 굉장히 좀 좋은 옵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오토홀드 기능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의 림이 좀 얇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M 스포츠 핸들로 바꾸시는 이제 고객님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 부분이 기본 모델부터 이제 스포츠 스티어링이 적용되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젊은 고객님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앞쪽에 무선 충전 기능하고 그다음에 뒷좌석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 고객님께서 네. 가족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3존 오토 에어컨 통해서 뒷좌석의 온도를 좀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이노베이션 패키지와 프리미엄 패키지 그리고 인디비주얼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노베이션 패키지에서는 레이저 헤드라이트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컴팩트한 차량이지만 이제 5 시리즈나 7 시리즈급 이상의 굉장히 훌륭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W 하면 오디오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프리미엄 패키지의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만의 차량을 이렇게 좀 갖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인디비주얼 옵션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가죽으로 된 이제 대시보드와 그다음에 외장 컬러가 드라바이트 그레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색상으로 마감되게 됩니다. 좀 이렇게 옵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송경환 고객님께서는 알아보고 계실 때 3 시리즈를 제일 마음에 드는 옵션이 어떤 거였나요? 뭐 가족지향적이니까 뭐 안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기존에도 있었던 거긴 한데 네네. X 드라이브하고요. 네. 또 요번에 새로운 옵션 이제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패키지. 네. 네네. 기존 3 시리즈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그리고 패키지가요. 현재 제 차에 ACC 기능이 없어서 네. 되게 그걸 제 차에도 갖고 싶었던 기능이라서 X3 말씀하신 거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3 시리즈를 구매하면서 꼭 넣고 싶은 패키지가 전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패키지에서는 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네. 프로페셔널 ACC 기능 때문에 예. 꼭 넣고 싶고 이제 X 드라이브는 안전 이런 부분. 이번 3 시리즈에 사실 공통적으로 들어간 옵션들 중에 좀 눈여겨 볼 만한 게 제가 봤을 땐 리버싱 어시스턴트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송경호 고객님께서는 이제 와이프분도 운전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 X5에 처음 들어간 기술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신형 X5에 네, 맞습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가끔 골목길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줘서 들어갔을 때 네.
사실 남자도 후진해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갔던 길을 그대로. 네네. 더구나 좀 좁은 길이고 하다 보면. 예, 예. 근데 버튼 하나로 갔던 길을 그대로 50m를 다시 나온다는 기능이 있다는 게 저보다 와이프가 운전을 했을 때 좀 덜 불안할 것 같은 이제 고마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3 시리즈, 신형 3 시리즈에 대해 옵션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이제 이전 세대랑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들어간 옵션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